지난주를 되돌아보면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직전 6월 고점을 강한 상승으로 돌파를 했지요. 이건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신호가 나왔지만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용 등급 강등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요. 미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다음 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신용등급 강등은 지금까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023년 8월 2일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강등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용등급,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의 채권 가격도 하락을 하고 환율도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나 미국 채권 시장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1% 하락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했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참고로 하나 더 드리면 워런 버핏 투자의 기재지요. 워런 버핏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 채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채권 매수라는 것은 지금 채권 가격이 가장 낮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채권과 채권 금리는 반등이가 채권 금리가 가장 높다. 신용등급 강등하고 이런 악재에서 채권 매수를 했다는 것은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이번 8월 2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하면서 차후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큰 그림을 보고 매수를 한 거죠. 제가 지난 과거 영상에서 미국 채권 매수하라 설명을 드렸죠. 지금 워런 버핏이 제 영상을 봤는지 채권을 매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워런 버핏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렸죠. 채권 매수하라고. 자, 이건 각설하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할 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물론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러 인덱스나 채권에 영향을 미칠 하지만 두 번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이때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소버린 리스크, 유럽 피거저 국가 그리스부터 해서 국가 부도 난다 이러니까 유럽이 더 신용이 떨어지니까 미국 신용은 강등이 되더라도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강등하는 날 마이너스 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금 신용등급 강등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쳤지만 2011년 8월 8일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 가장 큰 차이. 이건 어느 뉴스라든가 기사에는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차이니까요. 제가 느끼는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 S&P가 신용등급 강등 이건 정보가 미리 빠져나갔습니다. 정보가 미리 빠져나가서 외국인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요. 이번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기 전까지 정보 관리를 잘해서 반나절 전에 빠져나갔다. 정보가 하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나올 거라는 걸 외국인들이 알았다. 2011년 8월 8일 정보가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걸 미리 알았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주가가 미리 폭락을 했겠죠. 그리고 폭락 후에 8월 8일 정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는 날 크게 흔들리고 바닥을 잡았습니다. 미리 정보가 빠져나갔으니까. 자, 코스피 지수 과거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2011년 8월 8일로 가볼게요. 저는 뭐 이때도 뭐 현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날 보게 되면 8월 8일이 여기입니다. 8월 8일.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미리 8월 달부터 확 급락이 나오고 8월 8일 긴 꼬리를 단 이 모습이 나왔죠. 요렇게. 이 꼬리가 최대 하락폭이 8월 8일날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합니다. 코스피. 장중에 한 아침에 시작을 해서 지수가 막 폭락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9%까지 폭락을 하고, 아, 이건 미국 신용등급 강등돼서 이건 뭐 시장 박살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꼬리를 달고 바닥을 잡습니다. 물론 큰 악재니까 바닥 잡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교훈은 주식시장에 자주 나오는 현상이지만 시장이 악재로 확 떨어집니다. 이때 떨어질 때는 앞에 말했지만 소브린 리스크 뭐 유럽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막상 크게 흔들릴 때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아, 이건 미국 애들이 미리 알고 먼저 빼고 흔들었구나. 그래서 먼저 조정을 받고 악재가 나오면 이건 바닥을 잡는다. 더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이때만 나온 게 아니고 과거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과거에 이런 현상 나온 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월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대충 잡더라도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여기서 2003년 3월입니다. 2003년 3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조정은 미국이 이라크 공격할 거다, 전쟁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정말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출렁했는데 그게 바닥입니다. 악재가 실현이 되면서 바닥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크게 20% 마이너스 20% 또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는 중국이 부상하는데 중국 악재로 영향을 받고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바닥을 잡는 6월달입니다. 2004년 6월 이때죠. 바닥을 잡을 때 2004년 6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합니다. 2001년 9월 9.11 테러 나고 경제가 어려울 거다 보고 미국이 금리 인하했는데 그 이후 첫 번째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거죠. 먼저 매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막상 금리 인상을 하고는 다시 상승이고요. 전쟁이 날 거다 미리 조정을 받고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상승이 나고요. 이처럼 악재가 미리 알려지게 되면 2011년 이때도 마찬가지죠. 8월 2011년 8월 때잖아요. 2011년 8월 미리 조정을 받고 크게 확 조정을 받고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바닥을 잡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큰 악재입니다. 큰 악재. 큰 악재는 미리 조정을 받고 악재가 나오면 바닥을 잡는다. 그래서 횡보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알지 못했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피치가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우지수 조용했죠. 그래서 막상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조용하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죠. 리스크 관리.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대급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자, 코스피 지수 일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 게 아니고 파생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정말 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 뭐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게 선물 시장 외국인들 움직임입니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사고 판 거 일별로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8월 했으니까 미국 끝나고 다음날 8월 3일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신용 등급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8월 3일입니다. 미국 신용 등급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하루 전날 역급 2조 952억 약 역대급으로 3조 원, 약 3조 원 선물 시장 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역대급으로 매도하기 전에 또 하루 전날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우리 시장이 돌파를 했죠. 직전 고점 양봉을. 내가 코스피 강의하기 바로 앞에 처음 보여드린 모습.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8천억 약 8천억 매수하면서 들어 올렸다.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할 거다. 하루 전 알고 급하게 2조 원 이상 선물 매도를 친 겁니다. 정말 뭐 외국인들도 정신없이 변동이 났죠. 이건 정보를 미리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등 하루 전날 우리 시장에 이런 매도를 쳤다는 것은 요때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뭐 파생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주식보다 레버리지가 훨씬 크고요.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시장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이것도 1조 8 약 1조 8천억 매수 이 정도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대규모로 파생해서 매수를 하고 주가를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선물 매수는 상승에 배팅을 한 겁니다. 8월 1일 날 외국인들이. 그런데 8월 2일 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매도한 겁니다. 선물 매도는 반대로 주식 하락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배팅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얘기냐고 하면 8월 2일 날 2조 2,952억 2조 원 이상 뭐 이런 매도 이 정도 2조 원 이상 매도는 제 기억 10년 내에는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그토록 대규모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하루 알았다는 거죠. 전날. 그리고 막상 신용등급 강등하는 8월 3일 날 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마이너스 1,4천억 큰 규모입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큰 규모 또 매도가 나오고 금요일 날 매도가 줄었지만 또 4,400억 매도가 나오고 조금 줄여보면 외국인들이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부터 선물 시장에 마이너스 4조 원 매도를 친 겁니다. 이거는 정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외국인들은 하락에 포지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락의 포지션. 이건 주식시장은 조용하고 채권시장 조용하고 환율시장 조용하지만 물밑에서 이런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다에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빙산이 큰 게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작은데 이건 주식시장, 환율시장, 채권시장 조용하지만 파생시장, 선물시장에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처럼 매도가 나온다. 이건 HTS에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장중에 매도를 해가는지 뭐 포지션이 나오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래에셋 정권인데 미래에셋 정권 같은 경우는 매매 동량 누르고 투자자별 매매 현황 요렇게 보면 여기에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래프까지 나오니까요. 모든 HTS는 나오니까 뭐 다음 주 이렇게 외국인들이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입니다. 제가 월요일 영상을 올리니까.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합니다. 현금 확보. 근데 현금 확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큰 대세 상승 속에 있으니까 출렁임에 대한 대비니까요. 최대 현금 확보하더라도 한 30%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하라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확보도 외국인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도가 나온다면 분할로 현금 확보를 하는 거고요. 대신 다행히 오늘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식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확보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듯이 외국인 포지션 선물이든 파생이든 주식이든 다 알 수가 있죠. 외국은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이런 외국인들 포지션 알려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요청을 할 때마다 모건 스탠리 여기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이 포지션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도 기관이고 우리나라도 기관인데 왜 구분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관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해라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요. 이거 자기 포지션 알려지는 거 싫으니까 이걸 요구한다. 이거 들어주고 선진국 지수 들어갈 필요 없지요. 우리한테 훨씬 불리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포지션을 알 수 있으니까요. 뭐 9월 둘째 주 목요일 9월 둘째 주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8월 둘째 주 목요일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면 다음 주 8월 14일부터는 정말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이 9월달 보고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이거 분석이 가능하죠. 제가 이거 분석하는 법도 알려드렸지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움직임 보고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선물 움직임 중요하고 다음 주 외국인 파생 전체 포지션 중요하다. 이거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니까 이거 제가 설명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같이 리스크하고 조심하시고 제가 또 부자 되는 기법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지금 누르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뭐 힘든다 이런 댓글 고맙습니다. 댓글 달면 제가 힘이 뿡뿡 납니다. 사실 댓글 보고 힘내고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니까요. 댓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대응 방향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댓글